지금 몇 명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나와요 조금 있다가. 아 이런 걸 실시간을 처음 해보시구나. 근데 실시간에서 근데 선거에 나갈 일이 없으시니까 좀 실수하셔도 괜찮은 거잖아요. 거기 사실만 아니면 되죠. 네, 거기 사실만 아니고 뭐 퍼센테이지 몇 프로까지도 뭐 얘들이 일하던데. 네,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나와요.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우리? 네, 우리 나가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편집해가 자르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사람이 안 나왔는데요. 이거 화면에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나와요. 네. 난 지금 듣고 있는데, 듣고 아, 있는구나 이게. 네, 이게 조금 이제 근데 이걸 보시면 나중에 이게 채팅 방을 할 때 쪽에 보는 거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6명이 벌써 오셨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규리 TV 오늘 권석창 의원님과 함께인데요. 저의 이거부터 먼저 광고 저에 대한 이규리 TV. 이제 됐습니다. 네. 아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강성용님, 박지혜님 두 분 나오셨죠. 그런데 여기 실시간에 몇 명 들어왔는지는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몇 명이 나와요. 여기 4명 나와 있네. 4명이 지금 벌써 4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숫자는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지금 권석창 의원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갑자기 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를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네,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에게 탄압받아서 그렇게 된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저 이규리 TV 방청객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신 분 많아요. 안녕하세요, 권석창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이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불시에 찾아뵐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문안 사무실 만들면 거기로도 모실 거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낙연 총리. 그 사람 총리가 아니고 정세균. 아니 이낙연 씨가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정세균 씨가 했는데 제가 여러분 정세균 씨를 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정세균 씨가 국무총리가 되어 민정수석이죠. 아니. 국무총리 이번에 이낙연이 그만두고 국무총리 맞네. 국무총리 맞잖아요. 정세균이 국무총리로 들어가고 네. 이제 이낙연은 종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황교안하고의 빅매치. 아니 종로는 임종석이가 나온다고 않겠어요? 임종석 안 나온다고 이번에 했잖아요. 그럼 임종석 이번에 선거에 안 나와요 아예? 이번에 일단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말 안 나온다 했다가 나오. 요번에는 안 나올 것 같고 저기 정치는 한번 시작하면 죽거나 병들거나 떨어지거나 이때 계속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아마 아니 젊어서 좀 쉬다가 나온다고.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정세균하고 종로에서 서로 공천 가지고 막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뒀는데 오히려 정세균이 국무총리 들어가니까 이제 종로가 빈 거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후보자 등록은 안 했고 이낙연 씨가 하려고. 그리고 또 임기가 또 2년 넘어서 그만두는 것도 맞죠, 국무총리? 아니 끝까지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론이 안 좋아져서 우리 정세균 후보자가 만약 그만둔다 그러면 다시 이낙연 우리 총리가 계속 해야 돼요. 완전히 그만둔 게 아니에요. 사표는 이제 이쪽에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헌법에서 동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후보자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거기서 무슨 비리나 잘못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비리가 완전 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비리가 많은데도 그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왠가 안 하죠. 장관은 그래도 되는데 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장관은
아, 그렇구나. 청문회만 하면 청문회만 끝나면 그냥 네. 임명할 수 있어요. 장관은 청문회만 끝나면 대통령님 마음에 따라서 임명을 할 수 있는데 네. 보통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부적격자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는데 국무총리는 몇 동의를 프로? 해줘야 돼. 몇 똑같아요. 일반 저기 의사결정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아,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참석 예, 동의. 과반수 동의. 예. 아, 몰랐어요. 아, 장관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쉽게 말해서 뭐 아무리 자격이 안 되더라도 되는데 국무총리는 아니다. 나라 살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반수 이상. 근데 이제 그 이상한 기류가 있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거 맞냐 이게 과연 국회의장 하던 사람이 국무총리 되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상권분립에서 보면은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대법원장은 거의 동렬지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실질적인 파워는 대통령이 제일 세지만 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완전히 입법부가 어떤 구조적인 행정부의 관계는 아니고 그렇죠.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하관계로 되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네.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 아. 국회의원 배지를 다른 사람들은 늘 하는 말 헌법기관 국민의 네. 대표인데 대통령 밑에 들어간다. 사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사실상 네. 청와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여당이라서 같은 당이라서 그러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곤조를 부리면 무섭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건 뭐 선거에서 된 사람이니까 총리는 선거에 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찝어서 된 사람이고 임명직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보통 우리 모임에서 회장을 네. 뽑는 이유는 회장이 우리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회원이지만 예우를 해주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같이 뭐 그 정세균 씨하고 전 모두 다 국회의장을 하면서 거의 이제 이 동등하게 입장이었는데 상하관계 국무총리는 완전 이제 비서관 비슷하게 그죠? 밑에 대통령의 복종을 해 하여튼 업무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고 일단 행정부의 대통령 밑이에요. 그렇죠. 옆이 아니라 밑이에요. 아, 옆이 아니라 예, 밑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세균 씨가 올라 그럴까요? 시중에는 왜 이 사람이 올려냐 하면 우리가 지방분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각제를 하겠다는 업무를 이 사람 정세균 씨가 완성을 시키려고 한다. 그런 말이 돌고는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내각제가 되려면 헌법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거는 연습을 한다. 예를 밑밥을 들어서 깐다. 책임 총리제를 한번 해보겠다 이건데 예. 그거는 의원 내각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주로 역임하고 의장까지 네. 한 사람 이 사람을 해야 일단은 혹시 그 청문회 통과도 쉽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인재들이 지난번에 다른 뭐 김진표 의원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또뭐 같은 당내에서 반대가 네. 많았잖아요. 예. 이제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의 반대 의견이 없다라고 본 건데 기류는 조금 좀 이상해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은 뭐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하면 예. 입법부가 대통령 미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4+1 그 당들이 혹시나 또 이제 도와줄 뭐 무조건 좋아 괜찮아 하면서 뭐 똥똥똥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더 크다고 봐야 되지만 네. 그러나 이제 또 여론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여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거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게 봐야 돼요. 그 여론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 여론인가요? 아니면은 저 국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막 여론 그런 이제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제대로 파악된 여론이 있는가 하면 네. 또 대통령이나 집권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 여론이란 말을 쓰지만 네. 어떤 거는 다소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조작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진짜 여론도 있어요. 진짜 여론. 진짜 여론. 그러니까 국민들도 좀 반대하고, 앞으로, 국민들도 반대하고, 네. 언론도 반대하고, 아. 국회의원도 반대하고 이러면은 네. 그건 뭐 삼박자가 다 반대하면은 뭐든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게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이 승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반수라 그러면 300석이라고 봤을 때 180석인가요? 아니요. 참석자가 참석자. 과반수 이상해야 되고 예. 참석한 자 중에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00명이 참석해도 관계없고요. 200명이 참석해서 100명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근데 본회의에 그렇게 뭐 그 300명 중에 지금 아마 두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98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좀 봐야 되는데 회의 열리면 뭐 240석, 50석은 다 와요. 왜냐면 본회의 안 나오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니까 많이들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정세균 씨 근데 정말 더불어민주당에는 인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 그게 또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하면요. 보수는 인재가 차고 스카이대 나온 사람 그러고 또 뭐 차고 넘치고 전부 다 부르주아들 차고 넘치는데 좌파는 열심히 하느라고 돈도 별로 없고 백도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막 인재를 들인다. 그래서 인재가 조금 자격이 약간 우리 기대치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재를 등용한다는 그러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나라 살림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처럼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올려서 기회를 준다.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부는 맞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는 정상적으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죠. 근데 기존 보수는 이렇게 차곡차곡 자기의 어떤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반면에 약간 뭐 모래알 같다. 조직력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보수가 오래 집권을 했던 중간에 물론 진보가 집권한 적이 뭐 한두 번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보수로 회귀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수에 대한 염증을 느꼈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뭐 공부 많이 하고 경력 좋은 사람을 존경한다기보다 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르상티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조금 더 질투하고 시기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르상티망이 뭐예요? 리젠트먼트,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블란스 말로, 멍주르밖에 몰라요. 르상티망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가진 자, 있는 자에 대한 뭐 적개심, 붕괴 이런 의미인데, 맞아요. 그런 저도 돈 많은 사람이나 또 서울대 스카이대, 연세대, 고려대 나온 사람 보면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재수 없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그게 맞으면 그렇게 다수가 생각하면 그게 또 표심이고 그게 또 정치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국민들 생각도 중요한데 그동안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 그래서 정의당이 막 뜨기도 하고 그렇죠. 민주당이 갈채를 받았는데 또 막상 또 바꿔놓고 나니까 요즘 뭐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똑같이 맞아. 일관성 없고 그래 맞아요. 이거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못 미치는 우리 수준보다도 더 못 미치는 일반인들 수준에 더 못 미치는 요즘 뭐 집값 문제 같은 거 보세요.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국민들을 향해서 막 호소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어떤 감성적 메시지 이런 건 잘 내는데 맞아요. 그래도 마음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착하다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갖추지 않고 계속 맞아요. 방향성만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하나 정책을 결정할 때는 맞아요. 여러 가지를 다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발표를 해야 되고 이번에도 15억 이상 대출 못하게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잖아요. 왜? 대구에 있으니까 15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은 대출 하나도 안 해야 돼. 배 아프니까 기분 좋잖아요. 국민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15억 가진 사람들은 대출해갖고 집 안 사요. 5억 가진 사람들이 10억 대출해가 집 사죠. 또 그런 측면도 있네요. 아니 그런 게 있다. 그러고 또 뭐 14억 9천으로 하면 되지. 그거는 옛말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잘하셨는데 정말로 가진 자들을 향한 정책이 아니에요. 아니라 일반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8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5억짜리 사가지고 나중에 20억, 30억, 40억 하고 싶은데 대출은 내가 갚겠다는 거 열심히.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면 아니죠. 그럼 나는 평생 5억짜리 뭐 6억짜리 집에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1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사지. 누가 대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 의외로 우리가 중산층들이 오히려 지금 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또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또 발생하고요. 네. 아니 자기가 자기 집 가지고 이 담보 가치가 있는 건데 돈을 빌린다는데 못 빌리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엄연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만 해도 오늘 하루만 해도 또는 어제 하루만 해도 몇십 건 몇백 건이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대출을 못 내주면 10%의 돈을 뜯겨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당이득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얼마나 안타까워요. 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돌려준다고 하면은 계약금을 뜯겨버리는데 이런 것도 정하는 것도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지식이 있고 그 사람 스카이대 나왔나요? 제가 이런 거 따지기는 싫지만은요. 대학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아니 지식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아니라는 생각. 저는 지방대 나왔지만 아니라는 생각하는데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건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우리가 이러한 검증을 잘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스카이대라고 무조건 싫어하고 뭐 부르주아라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학위 딸라고 정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예사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박사 따셨죠? 네, 서울대도 대단해요. 힘들고요. 저는 아직 박사 못 땄는데. 아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게 지방대라도 힘들어요. 예전에는 뭐 좀 쉽게 갔겠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유사성 검사, 표절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표절을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세균 후보자가 왔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한번 무조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